여러분 15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제이드로워 프로그램 짰죠, 그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PC에서만 그냥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짜봤는데 이번 시간부터 한 두세 시간에 걸쳐 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요즘 세상에는 진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죠? 우리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 혹은 뭐 성적 확인을 위해서 종합정보 시스템 이렇게 액세스하고 할 때 멀리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그 상대편 서버의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게 이제 다반사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이 의외로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어요.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 그걸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나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뭐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갖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제 어디서는 이제 TCP/IP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런 요 소켓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 프로토콜은 외교 의뢰 이런 뜻인데 이제 IT에서는 통신 규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이제 외국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막무가내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외국 정상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단이 형성이 될 텐데 이제 방문단이 목적지에 가는 게 기본적으로 통신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문단이 한꺼번에 쳐들어가 봐야 그쪽에서 당신들 왜 왔냐 하면서 이제 문전박대를 하고 이제 바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상호간에 그 방문 일정도 잡고 그다음에 방문 허락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문단이 이제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이 방문단을 데이터로 해석을 해주고 방문단을 데이터를 어디론가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약간의 이제 정보들을 교류하는 거, 내가 지금 가도 되느냐, 혹은 내가 몇 명 가도 되느냐, 언제 가도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과정을 갖다 이제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통신을 할 때 비슷한 어떤 사용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용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토콜 두 개가 TCP/IP 프로토콜이랑 UD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TCP/IP 프로토콜은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연결지향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가상의 전화선 혹은 가상의 전기줄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갖다가 이 TCP/IP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리스 프로토콜, 비연결성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UDP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UDP는 마치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데 엽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짤막짤막한 내용의 데이터들을 막무가내로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엽서들이 송신자로부터 출발해서 수신자까지 도착을 할 때 엽서 100장을 보낸다 그래서 엽서 100장이 같은 루트로 도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요게 약간 그래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주로 방송 같은 데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통신 프로토콜을 위해서는 항상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TCP/IP와 관련되는 이제 우리 클래스, 주로 이제 소켓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사용법을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네이버에 뭐 이메일 계정 가지고 있죠, 그죠? 또 국민은행에 또 계좌 가지고 있죠. 이런 거 그런 어떤 서버가 저기 멀리 있고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보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걸 명시를 해야 되느냐?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 IP 어드레스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 상대편 서버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버가 한 가지 서비스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서비스를 포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 포트는 우리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음료수 자판기 중에 이 컵에다 따라 먹는 자판기 있죠, 그죠? 컵에다 따라 먹는 자판기가 거기 보면 이제 구멍이 몇 개가 있습니까? 뭐 2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구멍에다가 컵을 딱 하면 이제 맥주가 나오고, 두 번째 구멍에는 콜라, 세 번째 구멍에는 사이다, 네 번째 구멍에는 오렌지 주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자판기 있죠. 자판기가 아니죠. 이제 음료수 따라 먹는 그런 음료수 그 디스펜서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그 구멍들, 콜라 나오는 구멍, 그 다음에 사이다 나오는 구멍, 이런 구멍들을 갖다가 네트워크에서는 포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 넘버가 주어져 있고 그 포트 넘버까지 명시를 해야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new socket 하면서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를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편 서버의 특정 서비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포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FTP 서버, FTP, 그 다음에 텔넷, 뭐 핑거, 뭐 HTTP, 팝3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은 이 IP 어드레스가 그 TCP/IP 프로토콜 상에서 이 포트 넘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 넘버를 서버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갖다가 내가 대충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서버에는 이렇게 IP 어드레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떤 형태의 IP 어드레스가 있을 테고 그 IP 어드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메인 네임 형태로 써줘도 다 네트워크상에서 IP 어드레스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om.bufs.h.kr 도메인 네임 식으로 돼 있어도 다 찾아가진다는 거죠.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IP 어드레스로 다 번역이 돼서 이제 찾아가지게 됩니다. 이런 서버에는 이런 형태의 포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포트가 뭐 그 서버가 어떤 서버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의 포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서버는 20번 포트, 80번 포트, 110번 포트를 개봉하고 있다는 것은 20번 포트를 통해서 FTP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80번 서비스를 통해서 HTTP 웹 서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공을 할 때 어떤 클라이언트가 그러면서 이제 이 서버들은 여기에서 이제 대기 중이라는 거죠. 대기 중이면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얘가 스레드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스레드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스레드 하나 이제 각자의 스레드가 이렇게 포트마다 스레드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사용자의 접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를 하느냐? HTTP 서비스를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연결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직선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전화선이라든지 가상의 전기선 같은 게 생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전화선이나 전기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게 두 줄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두 줄로 돼 있을까요? 하나는 보내는 거고 하나는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을 뉴 소켓 해가지고서 소켓을 만들게 되면 이런 전기선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전기선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에서 뭡니까?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전기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클라이언트 관점이나 서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선이 통째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떤 부분만 보입니까? 이 부분, 이 구멍 부분만 딱 보여요. 이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짜리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소켓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전기선에서 사용되는 소켓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한번 봅시다. 다른 그림을 한번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소켓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 소켓이라 그러고 또 요것도 소켓이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는 소켓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뉴 소켓 할 때마다, 뉴 소켓이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구멍 두 개짜리 짝이 있는 전기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멍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 구멍 두 개의 용도가 뭡니까? 결국은 이 전기 줄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전기 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는 이런 용도로 뭡니까? 내보내는 용도로, 하나는 읽는 용도로, 들어오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는 쌍으로 된 전기선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걸 소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켓 프로그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응용 프로그램이 어디냐면 이제 내 응용 프로그램이 이게 내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응용 프로그램은 결국은 이제 요 방향으로 뭘 하느냐, 이 응용 프로그램이 write를 실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read를 갖다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켓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소켓을 개설을 하고 소켓에 있는 구멍 두 개의 레퍼런스를 알아내고 이 구멍 두 개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내보내는 쪽은 아웃풋 스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쪽은 인풋 스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랑 IO 이용하는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에다가는 라이트를 해주고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는 리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 컴퓨터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줄, 이 한 줄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한 줄이 상대적이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가는 그 줄이죠, 그죠? 요 줄의 이름이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이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웃풋 스트림이 된다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웃풋 스트림이지만은 얘 뭡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이쪽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 똑같은 줄이 상대적이다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웃풋 스트림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입장에서는 인풋 스트림으로 사용이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아웃풋 스트림에다 라이트를 하는 거를 서버가 인풋 스트림으로 리드를 해서 받으면은 데이터가 이제 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리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갖다가 이제 TCP/IP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요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요 덩어리를 갖다가 소켓이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죠? 요 구멍을 갖다가 소켓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TCP/IP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소켓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켓 프로그램을 막상 해보면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좀 잘 정해가지고 아구가 잘 맞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냥 IO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스레드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스레드. 자,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항상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떤 서버가 서비스를 여러 개를 제공을 하려고 마음먹을 것 같으면은 여기 스레드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요거 스레드, 요거 스레드, 요거 스레드. 요거 이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걸 열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을 기다리는 스레드가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 쪽 입장에서 서비스 개수마다 스레드가 돌아가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만약에 누가 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소켓을 개설했다 하는 거죠. 소켓을 개설하게 되면 이 서버랑 얘랑 대화하기 위한 스레드를 갖다가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봅시다. 요거 스레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얘랑 이렇게 또 접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요 통신을 갖다가 요 데이터 주고받는 걸 갖다가 일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또 접속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미안합니다.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서버 A 서비스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연결을 갖다가 이거 보통 커넥션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커넥션을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가 이렇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이제 좀 자재로 쓸 줄 알아야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런 점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프로그래밍 기법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논리적으로 아주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주로 이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런 관점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은 머릿속으로 뭔가를 그려야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할 건가 하는 걸 그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런 형태의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 이게 뭐냐면 서버 입장에서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자체가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서버 프로그램도 윈도우 프로그램이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윈도우 프로그램이다. 둘 다 윈도우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둘 다 윈도우 프로그램이고 일단 먼저 서버를 작동시킵니다. 원래 이건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다른 컴퓨터에다 작성시키면서 이제 IP 어드레스를 막 명시를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같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 점은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 프로그램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잘 작동하는가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컴퓨터 여러 대 갖다 놓고 서버에는 하나 띄워놓고 나머지 클라이언트가 뭐 여기저기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서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서버를 맨 처음에 구동시킵니다. 서버를 구동시킨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 스타트 버튼을 탁 눌러줘요. 서버가 맨 처음에는 그냥 화면만 있는 거지 서버로서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작동을 하게 하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줘야지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서버를 갖다가 다운받게 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톰캣 서버 같은 거 이제 웹 브라우저 웹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톰캣 서버 같은 거 작동시키려면 그걸 갖다가 실행시킨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줘야지 얘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뭐 IP 어드레스랑 이제 뭐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데 세 가지 통신 경우를 내가 일처리하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가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만 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그날 팔은 매출액을 갖다가 보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다가 요 화면에 요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쳐넣습니다. 뭐 153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리포트 버튼을 탁 누른다는 거죠. 리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싹 가기만 하고 얘는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보통 단답형의 어떤 그런 사용 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예는 뭐가 있냐면 갔다 오는 거, 데이터가 갔다 오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갔다 오는 거는 요거 이제 쿼리 같은 경우입니다. 쿼리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서버가 아까 매출액 보관해 놨던 내용을 갖다가 얘한테 보내줘가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두 번째 이제 사용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용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대화형이 있습니다. 대화형 뭐냐면은 이제 얘가 여기다 커넥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고,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랑 둘이서 뭡니까 그 스트림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스트림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이 클라이언트가 요 자리에다가 요 대화창입니다. 요 대화창 여기 JTexT 필드인데 요 대화창에다가 막 글자를 칩니다. 요 자리에다가 글자를 치면 여기 친 글자가 여기에 이제 쫙 찍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가 여기 컴보 박스에 저장이 돼요. 컴보 박스에 저장이 되고, 이 서버는 이 컴보 박스에서 특정 그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 서버도 여기 이제 대화창이 있습니다. 여기 대화창, 여기 JTexT 필드가 있어가 여기다 막 글자를 치면서 리턴 키를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친 이 내용이 상대편, 물론 내 화면에도 출력이 되지만은 상대편 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제 얘네 두 개가 클라이언트든 서버건 다 윈도우 프로그램이니까 이 윈도우 화면 자체는 구성을 해줘야지 돼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 판넬 구성을 해가지고 버튼 3개 배치를 하고, 이게 판넬 만들어서 버튼 3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거 뭡니까 이거? JTexT 에어리어입니다. JTexT 에어리어 막 글자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 콤보 박스입니다. 그죠? 콤보 박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JTexT 필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요런 화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JTexT 필드랑 여기 이제 IP 어드레스 적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버튼 3개 만들어주고,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JTexT 필드 만들어주고, 여기도 JTexT 필드, 그 다음에 여기 리포트 쿼리 버튼 해가지고 이 판넬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GUI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GUI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만들 여지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GUI 만드는 거는 내가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만들어 봤고, 그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거 부분만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코딩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원래 완성된 코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몇몇 학생들은 이걸 잘 알고는 싶은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코딩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되, 출발점은 GUI는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미리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GUI 만드는 부분은. 자, 여러분, 내가 이 폴더가 자바 TCP IP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테스트 클라이언트랑 테스트 서버랑 폴더를 또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TCP IP 프로그래밍 할 때의 특징입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사실은 2개인 셈이에요. 그죠? 2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버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서버 쪽 프로그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를 띄워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에디트 플러스를 따로따로 띄우는 게 좋습니다. 데스크탑에 TCP IP에 서버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자바 파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게 길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에디트 플러스를 띄웁니다. 띄워서 TCP IP의 클라이언트에 테스트 클라이언트.java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가 2개라는 거죠. 서버 쪽 지금 이미 현재 만들어지는 상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완성본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이 클래스에다가 완성본을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대충 뭐 코드를 보면은 우리 코어 자바 수업
그 할 때, 그다음 우리 저기 이제 드로워 만들어주면서 만드는 과정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프레임 만들어주고, 프레임 만들어서 붙여주고, 프레임 안에다가 어떡합니까? 또 판넬 하나 붙여야 되겠죠, 그죠? 메인 판넬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고, 거기다 이제 버튼 판넬, 텍스트 에어리아, 스크롤 페인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인풋 판넬 해주고 뭐 이렇게 쭉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 부분만 작성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지금 통신 기능은 하나도 없이 화면만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뭐 스타트 버튼 누르고 뭐 이렇게 아무 작동을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요 맨 밑에 JTexT 필드가 있는데 여기다 글자를 칩니다. 이렇게 글자를 치고 리턴 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화면에 여기 친 글자가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기능까지만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 쪽도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다른 거 다 작동을 안 하고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제 막 글자 치면서 리턴 키를 칠 때마다 요게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에 이제 글자가 찍혀 나오는 거 그런 부분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만 이제 만든 상태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서버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서버 IP 어드레스를 갖다가 알아내 이제 자기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갖다가 이제 알아내기입니다. 그거 IP 어드레스 알아내는 그런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입니다. 서버의 메인 판넬에 string my IP 자, IP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API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my 메인 패널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어요. 자, IP 어드레스를 알아오게 하는 API는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try catch 문안에다 넣어야 됩니다. inet에 inet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172.30.1.59 이렇게 IP 어드레스가 나오죠, 그죠? IP 어드레스 알아내는 API 사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버튼 중에서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제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 모든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대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액션 performed 함수가 이제 메인 판넬에 있는데 메인 판넬에 자, 이 프로그램의 상단에 가보면 이제 버튼 판넬에다가 버튼을 배치만 했는데 배치만 하고 액션 리스너는 이제 메인 판넬에서 이제 그 액션 리스너를 갖다가 구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은 여기
메인 판넬에 있는 액션 퍼폼드 이 함수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잠깐 코드 조금만 하고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제 액션 퍼폼드 함수 이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스탑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일단 요 스타트 버튼 눌러졌을 때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돼요.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조치해야 될 내용은 뭐냐? 서버 소켓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는 그런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레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상황, 여태까지 코딩한 건 뭐냐면 서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렇게 윈도우 화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죠? 윈도우 화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간 것 뿐이에요. 뭐, 무슨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다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뭘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여기에 포트가 하나 생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트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대기를 할 능력이 돼야 된다. 대기를 할 그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다시피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습니까? 요 자리에다가 포트를 하나 새로 개설한다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 넘버를 갖다 7000번으로 해서 한번 개설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포트 넘버는 이제 굉장히 큰 숫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낮은 숫자들은 원래 그 TCP/IP 프로토콜에서 미리 정의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체에서 4000 이상의 숫자를 사용하는 게 일단 관습입니다. 7000번 포트로 내가 개설을 하게 되면은 이 7000번 포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서 이게 이제 파랗게 칠한 거 스레드입니다. 이렇게 스레드 입장으로 이 프로그램이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기를 쭉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파란색 덩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파란색 덩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그 스레드가 이게 소켓, 포트를 하나 개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포트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이 포트를 보통 프로그램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버 소켓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버 소켓을 하나 개설을 해주고 스레드 입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게 하는 거, 그런 일이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를 하나 개설해서 실행을 시킬 텐데요. 스레드 객체 이름을 내가 서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서버라고 이름을 짓겠고, new 이 스레드의 클래스 이름을 서버 롤이라고 이제 짓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만들었죠. 이게 스레드인데 논리적으로 하는 일은 그 포트를 개설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트 개설하는 방법은 이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개설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스레드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스레드인 경우에는 스레드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버.스타트 이렇게 주어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이 스탑은 요거에 대응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작성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서버 close socket 나중에 이제 서버가 만들어 놓은 그 소켓들을 갖다가 클로즈를 시켜놓고 이제 스탑을 해야 됩니다. 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버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서버 데이터 멤버 여기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클래스 이름은 서버 롤이다 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서버 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서버 롤이라는 클래스는 함수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클로즈 소켓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는 스레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타트 스탑은 자동으로 존재하는 함수고 스타트 함수가 실행을 했을 때 실제 돌아가야 되는 함수를 ru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또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버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에 디스가 넘어가가지고 메인 판넬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 각종 이제 데이터 멤버들을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서버 익스텐스 스레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보통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레드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그 다음에 러너블을 임플리멘트 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한 스레드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스레드를 이제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컨스트럭터에 아까 아규먼트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규먼트가 뭐가 있었죠? 메인 판넬이 있었죠, 그죠? 메인 판넬 서버 윈도우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는 당연히 일단 적어놔야 되니까 데이터 멤버로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메인 판넬에 WND 메인 윈도우 가리키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WND에다가 서버 윈도우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un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public void run 아까 서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실행시키면 이제 이 run 함수로 오게 되죠, 그죠? 이제 이 run 함수에서 포트를 개설을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이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자, 보통 TCP/IP 프로그램은 이게 익셉션을 잡아야지 됩니다.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포트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죠? 포트를 개설하는데 포트를 개설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버 소켓. new 서버 소켓. 아까 내가 7000번으로 개설하게 된다 그랬죠. 개설할 거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개설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포트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 소켓의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데이터 멤버 리스너 소켓이다 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너 소켓 데이터 멤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리스너 소켓의 타입은 서버 소켓이다 하는 겁니다. 자, 소켓을 만들어 주고 나서 내가 윈도우에다가 그 텍스트 에어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윈도우에다가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write 텍스트 서버 started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좀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 서버에 이제 IP 어드레스를 갖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WND my IP 자, 아까 7000번 포트에서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한 루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한 루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서버 소켓이 클라이언트로부터 계속 이제 접속을 기다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켓 프로그램이 이제 블러킹이 되게 되는데요. 요렇게 까지 짜게 됩니다. 요게 이제 보통 서버 소켓 짜는 기본 스타일입니다. 서버 소켓 포트를 개설하고, 이건 포트 개설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이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진행을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을 안 해요. 한번 여기다가 출력 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접속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여기 멈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블락킹 모드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까지만 한번 짜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버롤에 함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까 그 close sock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void close 이거 socket 자, listener socket을 클로즈해라 하는 겁니다. 포트를 닫아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O exception이 이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줬다 하는 겁니다. 요런 정도만 지금 한 거는 서버 쪽 입장에서 이제 포트 개설하는 거, 그 작업까지만,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그 작업까지만 한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켰습니다.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다는 거죠. 스타트 버튼을 탁 눌렀더니 IP 어드레스 이게 포트 7000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버가 스펠링 하나 틀렸네요. 스타트 됐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소켓이 오픈됐다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를 스타트 시키고 이거 끝날 때는 항상 이거 스탑을 눌러서 그 뭡니까? 소켓을 갖다가 클로즈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 스타트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클라이언트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서버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소켓이 하나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픈해놨던 포트 쪽으로 소켓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에 응답하기 위한 스레드입니다. 여기 있던 스레드랑은 틀려요. 이거는 포트 넘버를 관리하는 스레드고 이거는 소켓이 생성될 때마다 생기는 스레드라 하는 거죠. 여기다 좀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자, 요 클라이언트 접속에 대해서 뭡니까? 요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대해서 작동하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는 이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하나 개설해야 된다. 클라이언트에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에 대접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에 응답하기 위한 스레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다음 이제 내가 해야 될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켓에 이 accept가 이제 지나간다는, 누가 접속을 하게 되면 accept가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게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상대편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이 소켓을 이용을 해서 get ID 어드레스 점 get 자, 이렇게 상대편의 IP 어드레스를 얻어내가지고 내 화면에다가 이제 누구랑 연결됐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한다는 거죠. write text 윈도우에 write text 해가지고 IP 플러스 is connected.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 접속된 저 클라이언트들의 주소를 저장하는 콤보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콤보 박스에다가 얘를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스레드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커넥션 스레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연결된 그 소켓을 갖다 우리 커넥션이다라고 보통 이름 짓고 그 커넥션을 위한 스레드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연이어서 이제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컴파일만 해보고. 자, 컴파일만 해보고 이 정도에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